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효CR학교의 이항윤석입니다. 오늘은 공자 사상 중에 하나인 정명론, 즉 정명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정명론. 딱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상이에요, 이게. 이 론이라는 건 뭐 이제 사상이라고도 얘기하니까. 정명사상, 정명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르게 하는 사상이 논이요. 이름을 바르게 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바르게 하는 사상. 이게 정명사상이란 말이에요. 뭐 옛날에 군군신신 부부자자.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또 여러분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제 이름부터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십시오. 한문으로 여러분 이름 다 쓰실 줄 아시죠? 양, 이게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에요. 이건 뭐 제주양이고요. 이건 이제 빛날 윤입니다. 이게 클석이에요. 클석. 그러니까 크게 빛나라, 크게 빛나라, 크게 빛나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크게 빛나라. 근데 뭐 그 이름대로 뭐 크게 빛나기는커녕 뭐 작게 빛나지도 못하고 있으니 뭐 이제 세상에 빛이 되라. 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 뭐 이런 이제 측면으로 지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제 조카들도 있으니까는 조카 누나들 자식들 아닙니까? 걔네들은 이제 저한테 삼촌이라고 부르고, 제 동생 아들이 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저한테 큰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아버지 엄마 계시고, 시골에 뭐, 고모, 이모, 다 계시죠. 작은 집에 또 작은 엄마 계시고, 또 뭐 사촌 형들도 있고, 사촌 동생도 있고, 수많은 뭐 이름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뭐 교회에서는 뭐 성도 뭐 수많은 뭐 이름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 과장이요, 부장이요, 뭐 차장이요, 뭐 대리요, 사원이요, 수많은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에 맞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선 이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론. 공자의 인사상이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정명론이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자기 이 직급에 맞게 자기 이름에 맞게 이제 행동해야지 되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라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제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큼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공자의 정명론은 먼저 지위와 역할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에 맞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 직위에 있지 않으면 해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장이 부장 일에 관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국무총리가 대통령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대통령도 장관 일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의 적임에 관여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질서가 흐트러지는 지름길이다. 이를 방지하는 최선책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 부여된 적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은 이유는 각자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맞게 부여된 일만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겁니다. 뭐 허튼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뭐 사람의 업무에 관여하지 말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은행을 다녔었는데요. 뭐 농협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농협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보면 이제 사무실이 이제 요렇게 보면 요렇게 여기 딱 있으면 여기 이제 우리 여기 텔러라 그래. 텔러. 이 사원이죠. 사원이 이제 여기 딱딱딱딱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바로 뒤에 가면은 대리가 있습니다. 대리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과장이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 가면 또 이제 차장이 있습니다. 차장이 있어요. 차장. 여기 가면 또 이제 지점장이 있습니다. 지점장.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텔러라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고객들하고 바로 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객들하고 바로 마주하는 사람들이 이 텔러 사원들이란 말이에요. 저도 사원에 속했었죠. 사원. 그 대리가 있습니다. 대리. 이 대리라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들의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일이 일어난 거를 일일이 여기다 하면 이 사람 도장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요. 도장. 확인해서 도장 찍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도장. 그래서 다시 또 돌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과장은 뭐하냐? 이 사람이 또 우리가 한 걸 또 이게 올리면 이 사람도 또 도장을 찍어요. 이 사람도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도장 찍는 일을 해요. 확인하는 거죠. 이 차장도 뭐하냐? 여기도 또 도장 찍는 일을 하고 지점장도 또 이 사람 올리고 도장 찍는 계속 이렇게 해서 내려온단 말이죠. 계속. 이런 사이클로 되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 텔러급이라는 사람은 의사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리나 그런 사람들한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결정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좀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이제 텔러 위치에 나와서 즉 창구의 위치에 나와서 이제 합니다. 지금 과장들도 차장들도 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제가 근무할 때는 이제 한 30년 전 얘기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이제 자기 업무에 맞게 자기 이제 직책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직책에. 근데 자기 직책에 맞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군대로 말하면 이제 뭐 소대장이다, 분대장이다, 중대장이다, 대대장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자기 위치에도 맞게 행동을 못하고 사병보다도 못하게 체력도 뭐 딸리고 그래서 행군하는데도 뭐 이끌지도 못하고 훈련도 뭐 소화를 못하고 그러면 그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 밑에 사람이 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자기 위치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위치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가 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거든요. 감당을 자기 지위와 역할이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자기 지위만 있고 역할을 감당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잘 안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존 질서의 유지에 봉사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이 구절은 정반대로 매우 근본주의적이고 원칙적이며 그런 만큼 혁명적 요구도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특히 그것이 통치자 신분이나 부모 신분에 요구될 때 그러하다. 즉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그 나라는 기본이 흔들린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자식이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 물론 공자는 군주나 부모의 지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신성시해서 정명론을 펼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자의 정명론은 특정 지위에 필요한 훈련과 자질, 재능이 적합하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정명론이라는 것은요, 이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 저희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를 때는 육성회비가 초등학교 때 2,000원, 3,000원 하다가 이제 6학년 되니까 한 5,000원, 6,0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6,000원을 한 번에 내는 학생들은 거의 한 반에 한두 명 정도입니다. 한 반에 80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70년대 초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80명 중에 한두 명만 한 달치가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반에 한 두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그거 출석부 갖고 오면요. 그 육성이면 내는 그 명단 그 장부를 따로 갖고 와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뭐 몇 달치 밀리면은 뭐 몇천 원씩 되죠. 한 달에 6,000원이라고 하면 뭐 2,000원도 내고 3,000원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00원 밀리고 2,000원 냈으면 4,000원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거 다음 달 뭐 돈 생기면 갚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뭐 토끼 기르는다 뭐 학교 봉사활동 하면은 또 깎아주고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집에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형 만드는 걸 수출하는 공장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물건을 떼다가 동네 사람들 고용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 물건을 동네 사람들한테 날라주고 또 물건을 만들면 제가 갖고 오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정이 그러면 이제 그런 역할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변형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꾸려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다운 역할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가 누구든지 뭐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다 과정을 거쳐서 부모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부모가 안 됐습니다. 저는 부모가 안 됐지만, 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모 역할이 뭔가를 이제 탐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죠. 공자가 생각하는 군주다움은 무엇보다도 천하의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군주답다고 한다. 공자식으로 말하면 양민, 보민, 그리고 교민이다. 또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며 믿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부민, 보민, 신민이다. 그러니까 군자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왕이 역할이라는 거죠. 군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양민, 백성을 보호하고 보민,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백성을 기르고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백성을 기르고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자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면은 그거는 뭐 군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양민이라는 건 이제 또 다른 걸로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제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부민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죠. 백성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믿게 하는 신민
백성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백성을 믿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자는 왕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걸 못하면은 그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가정에서 뭐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서 무슨 이제 저 같은 50대면은 뭐 중간 간부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서장으로서 사원들을 안전하게 보민할 수 있고, 사원들을 뭐 부유하게는 못할 망정 신빈할 수 있고, 사원들을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왔는지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이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원들도 그렇게 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고 이제 도와줘야죠. 그럴 때 그 회사가 이제 잘 번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정도 그렇고 자기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가에 이제 설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는 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뭐 그